왜 사상이냐? 이 낙동강 벨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구인 거죠. 보수 정당의 텃밭이 상당히 강한 곳이 바로 사상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바로 기반 자체는 굉장히 잘 다져져 있다는 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아들인데 구슬에 오르는 비호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말 그대로 두 사람의 성격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흥분한 저격수, 반면에 배재정 후보 태부를 찌를 정도의 저격수용,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 끝장 시간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국민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우리는 잘 극복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으로 힘들어도 견디는 그런 인내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개인 위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 남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부산 사하, 사상을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지역이 이제 이른바 낙동강 벨트,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낙동강 벨트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 주변이 지금 부산이 전부 구가 뭐 해운대구, 사상구, 연제구 등등 해서 구가 16개, 16개죠. 16개인데 이 국회의원 지역구는 18개거든요. 그 중에 6개를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 6개 중에 이 3곳이 바로 낙동강 벨트에 있습니다. 사하갑, 부산진갑, 또 북강서갑, 이렇게 3곳을 이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 중간에 딱 있는 데가 이제 사상이거든요. 현역 의원은 이제 미래통합당의 장제원 의원입니다. 이 부산의 핵심 지역 중 하나인 이 사상에 대해서 오늘 또 이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모시고 한번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부산 사상, 한마디로 이 지역구 어떻게 봐야 됩니까? 봄 기운이 좀 느껴지네요. 네, 이름에서부터 남쪽으로. 네. 여기만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바로 낙동강 벨트입니다. 낙동강 벨트. 이번 PK의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하면 두 곳이죠. 두 곳. 하나는 양산.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을 곳. 바로 김두관 후보가 출마를 하는 곳이죠. 김두관 의원이. 또 하나는 바로 사상입니다. 사상. 왜 사상이냐? 이 낙동강 벨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구인 거죠. 지역구였죠. 그렇죠. 지난 19대. 바로 이 지역에서 2012년 바로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낙동강 벨트에 바람을 몰고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구, 사상구.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구라고 할 수 있겠고, 한편으로는 이 지역은 또 한나라당 그 이전에는 또 뭐 민자당, 민정당, 바로 보수 정당의 텃밭 중에서도 이 지역구는 계속해서 사수를 해왔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현역 의원인 장제원 의원이 국회의원을 한번 했던 곳이기도 했고, 그 이전에는 뭐 건철현 부산시장이 또 여기서 국회의원을 했던 곳이기도 한데, 바로 이 지역에서 이제 격변이 일어납니다.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지역구, 낙동강 벨트이기 때문에 과연 장제원 의원이 사수를 하느냐, 낙동강 벨트의 축인 이곳을, 아니면은 낙동강 벨트를 도로 2019년 19대 총선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져오느냐, 이것이 정말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지역구 한번 과거 이 선거 결과가 어떠했는지 한번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보면요, 여기 선거인 수가 20만 808명이었습니다. 이때 당선된 사람이 무소속이에요. 바로 장제원 의원이 그 당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30.50%를 득표를 했습니다. 2위가 더불어민주당의 배재정 후보였는데 35.87%, 불과 이 장제원 의원과 배재정 후보의 표차가 1.6%포인트 정도, 한 1900표 정도 차이밖에 안 났어요. 굉장히 박빙이었죠. 어쨌든 무소속으로 장제원 의원이 당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이제 손수조 후보였죠. 19대 때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고, 그 전에 이제 18대 때 장제원 의원이 한번 여기서 현역을 했습니다. 이 지역구가 아까 배 소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어쨌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때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다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고심을 아마 뭐 여러 차례 이러저러한 고심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배재정
전 의원이죠. 네. 전 의원이고 현 정부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의 이제 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여성으로서는 국무총리 비서실장 처음입니다. 아, 최초네요. 예, 최초죠. 대변인도 하지 않았습니까? 대변인도 뭐 이래저래 했고 했었죠. 최초로 해서 어쨌든 이번에 이제 공천을 받아서 네. 이거 다시 한번 또 장제원 의원과 여기도 리턴 매치죠. 그렇습니다. 여기도 리턴 매치입니다. 바로 배재정 후보 대 장제원 현역 의원인데 이 지역은 부산 전체가 그렇지만 이 새누리당 네. 그 이후로는 자유한국당 지금은 이제 미래통합당의 텃밭 성격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 이전에는 이곳 부산은 말 그대로 야도 네. 민주화의 성지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민주화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모든 이 유권자들이 지지에 맞지 않았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이제 합당하면서 민자당 그렇죠. 출범하면서 큰 틀에서의 보수 세력의 그렇죠. 범위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범위로 들어가 버리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이 부산이 사실은 민주적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인데 특히 사상의 경우에는 낙동강 벨트 중에서 저 위로의 북강서을 또 그다음에 밑으로는 사하고도 좀 성격이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지역구들은 또 전재수 의원도 있고 그 이전에는 노무현 대통령도 공약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네. 좀 더 야당이 당선됐을 이 입지가 또는 기반이 있는 곳이라면 사상은 의외로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낙동강 벨트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가 출마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네, 손수조 네, 네. 이 후보가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아 이거 자칫 뭐 낭패를 보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 이 보수 정당의 텃밭이 상당히 강한 곳이 바로 사상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바로 이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입의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네. 대변인을 역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배재정 기자 출신인데다가 대변인 네. 비서실장을 역임했는데 말 그대로 두 사람의 성격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 장제원 후보는 말 그대로 흥분한 저격수. 그러니까 쓴소리를 하는데 흥분해서 저격을 왜 그래? 수장님 이런 식의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에 호불호가 좀 있는 그럼요. 그죠 의원이죠. 그러면서 예. 목소리를 하면서 거의 한 40, 50데시벨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스피커 확성기를 쓰지 않아도 된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텐데 반면에 배재정 후보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성격이죠. 굉장히 차분해요. 네. 그래서 조곤조곤 이야기하지만 상대방의 거의 폐부를 찌를 정도의 네, 네. 저격수 역할을 해왔다. 그러니까 배재정 후보, 배재정 전 비서실장 얘기를 보면 차분하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네. 이 공약을 하는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사람인데 네. 지역을 잘 다져왔던 장제원 현역 의원대 네. 그동안 여기를 또 건토중대 갈아왔거든요. 이 배재정 후보 간의 대결. 근데 배재정 후보는 또 나름대로 대통령의 사실은 이 추천 인물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그렇죠. 봐야죠. 그렇죠. 예. 대통령의 후광 효과를 잔뜩 얻고 사상구로 진입하는 만큼 또 사상구는 나름 또 피로감이 좀 있어요. 그 19대 때 배재정 후보가 비례대표로 국회 진입할 때 그러니까요. 그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픽업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상 지역구를 물려받은 것이랑 다름없을 텐데 이 부산 사상 지역은 이제 부산 지역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 현 여권, 그러니까 민주당세가 조금 강한 지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의 서부 상대적으로. 쪽, 예, 상대적으로 이 부산의 서부, 이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이쪽은 이 젊은이들도 많고 이제 소규모 공단들이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보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이제 호남 쪽, 이 출신 지역으로 봤을 때 호남 쪽 인구가 맞습니다. 조금 많은 네. 그런 지역이어서 전통적으로는 조금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워낙 그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온 장제원 후보, 장제원 의원이 이 지역에 또 굳건한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학원 네네. 여러 집안에. 개 예, 집안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어머니가 이 동서학원 네. 이사장을 하고 있고 그렇죠. 또 그 대학교 동서대학교는 또 친형이 또 지금 총장으로 맞습니다. 있고 집안 대대로 집안 대대로 네. 그리고 지난번에 어쨌든 저 선거 때 20대 선거 때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이 됐으니까 네. 그러한 어떤 기반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번 사상 선거는 장제원 의원의 네. 그러한 이 조직적인 기반 그리고 대중적인 인지도 네. 이런 것과 이 배재정 후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좋은 어떤 이 텃밭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민주당의 우호적인 그런 네. 바탕 이런 부분을 얼마나 잘 살릴 수 있느냐 이런
이런 것들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여기서의 핵심은 사실 동별로 따져본다 하더라도 특정하게 한 동네에서 몰표를 주는 동은 없어요. 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서 결국 20, 30대 표심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 지역만으로는 안 될 겁니다. 왜 이 김두관 의원이 김포를 마다하고 양산으로 갔냐면 이곳에서 낙동강 벨트에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좀 주춤한 것 있습니다만은 또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말 그대로 낙동강물이 이렇게 흘러와서 강서 쪽으로 빠져서 을숙도로 나가는 바로 여기 양산이 위치하고 있고 북구, 그 다음에 강서, 여기는 사상, 사하까지 내려가는 것이에요. 왼쪽으로는 김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왜 그러냐? 다른 지역에 봐서 공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공단에 호남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이전부터 이사를 해왔다는 것. 부산 영도하고 이 낙동강 벨트, 부산의 서부 지역의 성격이 부산의 중심 서면 또 해운대 여기하고는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은 심지어 해운대 일정 지역에서도 20, 30대의 경우에는 민주당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지난번 대선에서는 여기서도 문재인 대선 후보의 득표가 더 많이 나왔을 정도거든요. 바로 이 지역이 사상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역구라고 하는 20, 30대의 결집을 얼마만큼 배재정 후보가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고 한편으로는 장제원 의원의 경우는 약간의 피로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데시벨이 높은 50의 데시벨로 여기에 대한 약간의 그 지역적인 피로감. 물론 기반 자체는 굉장히 잘 다져져 있다는 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아들도 구설에 오르는 비호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바로 그것을 얼마만큼 이 일종의 말하자면 적진이에요. 여기서 배재정 후보가 살려낼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한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난번 지방선거 때 보면 이제 오거돈 부산시장이 이 사상에서 56.12% 뭐 나름 많이 얻은 겁니다. 그렇죠. 많이 얻었고 구청장도 이제 김대근 구청 민주당 소속이 그렇죠. 당선이 됐거든요. 김대근 이대근 아닌 김대근. 김대근.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기본적인 그 지역구의 상황 자체는 민주당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진대요. 제가 보기에는 좀 이 부산 지역 민주당 이 사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왜 배 소장님 지난번에 이 뭐 조국 그 전 법무장관 등등등 얘기하고 나오고 할 때 부산에 거물급 인사를 내려보내서 바람을 일으켜서 그 힘으로 그렇죠. 뭐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무위에 그쳤지 않습니까? 여권 입장에서는 그런 맞습니다. 어떤 바람을 좀 부산에서 확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내세우겠다는 프로젝트가 무위에 그친 그 부분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상당히 그냥 아쉬움이 아니라 아주 큰 아쉬움이죠. 그러니까 정치 구단인 박지원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국은 부산에 내려가서 총선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대선 갈 수 있다. 이건 다 지나가는 일이고 만시지탄의 일이지만 그랬더라면 차라리 유권자들이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지역의 주민들은 고향 유권자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뭔가 좀 큰 나무가 있어요. 큰 그늘이 생기고 이른바 후광 효과가 생기는데 지금 김두관 의원이 내려가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또 부산의 영향력은 아닌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988년도에 당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을 때 그게 13대 국회였는데 그때 김영삼 총재였거든요. 대표가 대려가서 부산을 싹쓸이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다 싹쓸이 했는데 한 선거구만 싹쓸이를 못합니다. 금정구. 바로 김진재, 본진재라고 하는 지금 김세연 의원의 아버지였죠. 그런데 그때 이 김영삼 총재가 저도 기억나는 게 한마디도 안 하죠. 힘을 합시합시다. 이거 한마디로 그냥 흑설은 모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만한 지금 여당의 후보가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 결과적으로는 이 배재정 후보로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거든요. 물론 이제 선거라는 걸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 중요한 것은 장제원 후보가 상당히 이 고지를 선점해 가는 모습이면 분명히 우리가 뭐 이건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여기서도 또 하나 변수는 뭐냐? 또 보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바로 왜냐하면 지금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경남, 심지어는 대구, 경북에까지 이번 공천에 대한 불만이 있거든요. 그런 후보들이 과연 등장을 할 경우에는 그 영향 무시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여러 진단을 해주셨지만은 이 선거에서 제일 돌발 변수가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이 등장하는 거. 이렇게 되면 그럼요.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무소속으로 나올 경우에 그 사람들의 파괴력도 무시는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장제원 후보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른바
어떤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경우. 네. 예, 요즘에 뭐 트로트가 유행인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 형태. 네. 그것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난감해지는 상황도 예.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 이제 가능성이죠. 네. 예, 이 사상, 부산 사상 지역, 현역 의원인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단단한 조직력이 과연 막판까지 힘을 발휘하느냐, 아니면 이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가 과거의 여러 가지 이 우호적인 이 흐름을 잘 결집해서 막판까지 또 가느냐, 이 싸움, 그러니까 그 싸움이 참 볼만한 곳이 이 부산 사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여기서도 뭐가 하나 있습니다. 예, 뭐 있습니까? 여기서도 결국에는 사실상 이것이 대선 후보들이 뛰고 있는 선거거든요. 이번 선거가. 네. 과연 이낙연 전 총리가 사상을 가느냐, 배재정 후보의 지원 사격을 해주느냐. 지금 14명의 후원회장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차기 대선 후보거든요. 네. 부산에서의 영향력은 사실은 크지 않다. 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정작 말씀하셨던 대로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민주당의 열기가 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이낙연 전 총리가 또 내려와서 아주 묵직한 말로 네. 지원 사격을 해줄 경우에 그 영향도 사실은 무시를 못합니다. 그런 만큼 이건 과연 어떻게 현실화될까, 실현될까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낙연 후보는 국무총리 시절에 한번 이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아마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부산 사상, 부산 지역의 민심도 격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여야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가 없는 거고, 장제원 후보, 배재정 후보, 또 배재정 후보, 장제원 후보 둘 다 최선을 다해서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람이 승리의 타이틀을 쥐지 않을까. 워낙 지금의 민심의 흐름이 그만큼 격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 소장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